그 정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횃불입니다. 그 횃불이 법적 지식이죠. 세상이라는 정글 속 횃불이 되어주는 법. 삶의 지혜가 되는 생활 속의 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네, 요즘처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법을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법은 너무나 어렵다, 혹은 나와는 법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형사 콜롬보, 법정의 승부사, 무죄 제조기로 유명한 분이죠. 스타 변호사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멀리 강원도까지 오늘 오셨네요. 이 유명인들의 어떤 소송을 담당하면서 승소를 하시고 일약 스타 변호사가 되셨어요. 어떤 분들의 변론을 담당하셨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한테 많이 알려지고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연예인들 사건들은 보도가 많이 돼서 좀 많이 더 알려졌죠. 네. 주병지 씨 사건도 있었고, 또 송일국 씨 사건도 있었고, 뭐 권영찬 씨 사건, 그 이외에도 많은 유명인들의 사건들을 했었고, 이제 일반 기업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했습니다. 왜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뭐 아이든 어르신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법은 이제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네. 그래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미리 예방법학적 입장에서 알아두면 그 법적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가 있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또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장애물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예방 주사를 맞아서 병을 예방하듯이 법적 지식을 상식적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법적 장애물에 빠지지 않고 또 막상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죠. 흥미로운데요. 법이 예방주사다라는.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좀 쉽게 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 중이신가 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준법 정신을 갖고 또 법적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책을 냈습니다. 리틀 로스쿨이라는 그런 책을 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법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좀 가깝게 여기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알면 쉽게 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을 알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죠. 법은 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이다.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이런 생각도 조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법은 이제 그 법의 정신이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은 약자의 편이어서도 안 되고 강자의 편이어서도 안 됩니다. 강자나 약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은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처벌받아서도 안 되고 또 죄가 있다고 해서 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면 신념과 밝힐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이재만 변호사님은 특히 승소율이 높은 걸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결국은 이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의뢰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그 경청한 말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념 그리고 신념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포기하지 않고 추적을 하면 결국 밝힐 수 있죠. 결국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결국 범죄자에 의해서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완전 범죄를 꿈꿔도 범죄 현장엔 100가지의 증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천재들은, 범죄의 천재는 그중에서 50가지를 감출 수가 있대요.
근데 보통 범죄자들은 천재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현장에 남기고 네. 또 그 기록, 수사 기록에 증거가 있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어떤 단초나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찾으면 네. 결국 그 열쇠를 찾아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죠. 그러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은 너무 이렇게 말씀을 푸근하게 해주셔서 다 말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네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느냐. 본인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는 데서도 네. 사실은 그 핵심적인 증거의 단초가 나오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인들이 당사자한테서 얘기를 듣고 찾을 때는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경륜이나 경험을 갖고 찾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바로 신뢰를 갖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러나 상대의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자기 편의 입장이라는 걸 알면 얘기를 하죠. 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들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예전에 이제 한 사람은 네. 그 아버님이 저를 찾아와서 결국 본인의 자신의 아들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구치소를 찾아가서 네. 얘기를 들으려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그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은 저를 보자마자 울기만 했어요. 우는 목소리 갖고는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안 나오니까 네. 무슨 뭔가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계속 울기만 해요. 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조금 지나서는 비명처럼 그렇게 아주 너무 슬픈 그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만났죠. 갔다 왔는데 어떻느냐, 내 아들이 무죄인 것이 맞느냐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제 입에서는 아드님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은 무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 본인이 진짜 진심을 전달할 땐 울음소리만으로도 자기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이렇게 느끼신 어떤 변호사님의 능력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네. 당사자가 네. 말하지 않고도 그런 진심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서로의 능력이 잘 맞아 떨어져서 네. 그럼 그 사건도 승소하신 거네요. 그 진심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세상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겠어요.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이 대학생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구나. 그런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노트를 갖고 와서 앞에 피고 얘기를 들어줄 그 자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내 편이 이제 왔구나. 그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러길래 울음소리만 듣고 네. 그 자리에서 접견을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노후 대책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노후 대책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작은 배려가 결국은 이혼을 막는데 이혼의 원인을 초기부터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